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좀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영 안 나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는 못했고 제 카카오톡 방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그 관점 공유는 해드리고 있었는데 2주 사이에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거 시즌 종료 진짜 확정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즌 종료라고 해도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거래소 욕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이제 지난 영상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시즌 종료 아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었는데 2주 사이에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이거 진짜 시즌 종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확률로 따지면은 시즌 종료 6대 아직 남아있다 4 이 정도 비율. 그래서 이제 시즌 종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는 느낌이 저는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기준점들 있잖아요. 기준점들을 다 이탈해 버렸어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 월봉 볼리저밴드 미들 제가 건들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건드렸을 때 이렇게 건드렸을 때 좋았던 적이 없어요. 뭐 예전 차트만 봐도 예전 과거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건들면은 깨져요. 그렇죠? 이때도 건들면서 반등 주다가 확 깨졌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들면서 깨지면서 하단 찍었잖아요. 볼벤. 계속 건들지 않고 가다가 이번에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월봉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월봉 14 이동평균선. 월봉 14 이동평균선도 계속 이렇게 지키고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깨져버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봉 일봉이었죠. 일봉 365일선 이렇게 일봉 365일선 굉장히 잘 지켜왔었죠. 그렇죠? 지난 영상까지도 지켰었어요. 완전히 지금 깨져버렸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해요. 근거는 다양한데 이러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지지라인들이 다 깨져 버리면서 하락장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 욕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하락장이어도 뭐 비트코인이야. 20K, 15K에서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건 뭐 적당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이때 매수했던 거 15, 20K 때 매수했던 거 80K 때 1차 익절하고 120K 때 2차 익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공유 드렸고 그러면은 매매 잘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트코인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가 비트코인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알트코인 매매하죠. 현물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냐면은 알트코인은 이게 21년 고점인데 고점 두 번 따긴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25년 초 24년 말에서 25년 초 괜찮았어요. 알트코인 상승 많이 나왔고 저도 수익 어느 정도 좀 냈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거든요. 그 이후 이때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 거래소 놈들이 뭘 했냐면은 무한 상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한 상장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시총이 상장하면은 그에 따라서 시총도 맞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총은 안 올라가는데 상장만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별 알트 종목들은 시총이 분산되니까
이 상장을 하면은 개별 알트 갖고 있던 거 다 빼서 이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그럼 얘는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래서 오히려 이때보다 시총은 높아졌는데도 25년보다 시총은 높아졌었는데 개별 종목은 뭐 그냥 완전 빙하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거래소 놈들이 상장을 이렇게 시켜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요? 차트적으로도 안 되고 시장적으로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뭐 저도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으로는 뭐 수익을 많이 냈지만 알트코인도 저도 많이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지만 뭐 아쉽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투자를 이제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시장에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지난 영상 만들었던 때가 이때쯤이었어요. 2주 전에. 이때 109K 중반대 위로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이 하락에 대한 이거 찐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딜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95K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5K. 왜냐면은 이 95K는 여기서 내려오는 이 하락의 마무리가 이 95K 위에서 돼야지 이렇게 올라가기 좋은데, 만약에 깨면은 얘는 하락폭이 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였었어요. 피보나치 상으로 이렇게 해서 깨서 내려오면은 길게 3파가 이어지는 거라 4 이후에 또 떨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이 큰 전체가 ABC가 아니라 큰 전체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또 올라갔다가 또 이제 하락장이죠, 하락장.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기준점을 제가 95K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95K가 시원하게 깨졌네요. 그쵸? 시원하게 깨졌고, 이래서 이제 95K 깨졌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직 하나 남아있다, 알트코인 한 방 남아있다라고 했던 관점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망한 거냐, 내 코인 망한 거냐, 특히 이제 초보 코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즌 종료, 네 말대로 시즌 종료 맞다면 지금 빼야 되는 거냐, 왜냐면 더 떨어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절대 지금은 팔 때가 아니에요. 늦었어요. 팔 때는 언제 팔아야겠어요? 이 떨어지는 시작점에 팔았어야죠. 이 첫 번째 파동을 눈치채고 팔았어야 돼요. 또는 첫 번째 파동이라는 게 눈치가 채고 이 반등에 팔았어야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이 하락하고 나서 첫 번째 하락 나오고 두 번째 상승에 파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때 팔았으면 제일 좋았겠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좀 시도 확보 좀 하시라고. 어쨌든 우리는 못 팔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자, 이만큼 떨어져서 이제 하락장 진짜 시즌 종료라고 뭐 40K 50K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오히려 이득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차트는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이 하락이 그냥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뭐 스캠이면은 그렇게 가겠죠. 스캠 코인이면은. 근데 우리 비트코인을 스캠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스캠이 아닐 거다,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스캠이 아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가냐, 그냥 내리꼽질 않아요. 충분히 내려왔으면 그럴듯한 반등 주고 그 이후에 내려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 이때 볼까요?
그때도 시원하게 내리꼽았지만 이만큼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21년 이때도 이때 급락 주고 조금 반등 주다가 뺐어요. 그쵸?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때 쭉 급락 주고 올리다가 뺐죠.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일본 과매도를 찍었어요. RSI 지표. 일본 과매도를 찍으면은 못해도 기술적 반등에 50까지는 갑니다. 이게 조금 더 과매도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어쨌든 50까지는 가요. 자, 이때 과매도 찍었죠? 50까지는 가잖아요. 이렇게 50까지 갔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지만, 그쵸? 이때 여기 과매도 찍었죠? 과매도 찍고 이때는 50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이렇게. 과매수 근처까지 갔네요. 그래서 스캠이 아닌 이상 무한정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럼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지금은 과매도잖아요.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 때예요, 살 때. 공통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공통구간이냐?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즉 올라가다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하는 그 공통구간 자리가 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에도 계속 공유를 해드렸던 게, 저 1, 2차 매수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 90K 깨졌을 때 2차 매수했고, 그 다음에 95K 정도 이때쯤에 1차 매수했고, 1차, 2차 매수해서 한 평단이 지금 95K 때쯤 했고, 그 다음에 90K 깨졌을 때 했고, 평단이 뭐 한 92K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있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3차 어디서 매수한다고 그랬죠? 80K 깨지면 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80을 또 안 깨졌어요. 안 깨진 상태에서 3차 매수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팔 때가 아니다. 살 때다. 왜냐? 물려도 살 때다. 왜냐? 이 하락에 대한 이 과매도, 이 많이 파른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때다. 그 공통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거, 이제 하락장이면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시면 물을 타서 예를 들어 내 평단이 이쯤이면은 최대한 좀 낮춰가지고 기술적 반등에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가냐? 피보나치 그려보시면 돼요. 피보나치 그리셔가지고 고점 저점 찍어서 최소 382에서 618 범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98K까지 100K를 넘기는 움직임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범위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 기술적 반등을 줄 때 만약에 하락장이 맞다면 기술적 반등 줄 때, 그리고 이 하락 종료가 단기 하락 종료가 맞다면 기술적 반등 줄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겠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락장 60대 아직 남아있다, 상승장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4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상승에 대한 40을 뭘로 보고 있냐면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저는 80K 보고 있어요. 80K. 지금 이 저점 찍은 게 80.6K였거든요. 이 80K만 유지하면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피보나치를 그려보면은 이 고점부터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 반등 자리 찍으면 적절한 조정의 범위가, ABC 조정의 범위가 1에서 1.27입니다. 1에서 1.27이. 또는 이제 이 ABC를 여기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 꼬리가 만약 가짜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도 1에서 1.27이 범위. 자, 이 정도 범위까지는 ABC 적절한 조정의 범위였어요.
근데 지금 깨졌잖아요. 깨졌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1.618 부근까지 갔습니다. 뭐 1.618까지 완전 내려가진 않았지만 1.618 부근. 그 ABC 조정이 여기서 A, B, C 조정이 1.618까지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게 C파가 아니라 3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하락파동이에요. 하락장입니다. 이후에 ABC 주고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C파동, 이 C파동이 1.618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확장형 ABC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C파가 하락 힘이 세서 이렇게 확장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0K 깨지 않으면 그래도 ABC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트라이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40 정도고, 어쨌든 제 기준점들은 다 깨졌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이렇게 좀 반등 주다 한 번 더 떨어지면서 5파 만들고, 이때 저는 3차 매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5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럴듯한 반등이 나오는 공통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하락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상당수 덜어내자. 기술적 반등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남은 물량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고, 이제 시드 확보한 거는 추가 눌림 매수하면 되잖아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시드 확보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놨다면 이 떨어질 때 밑에서 받으면 위에서 물린 것도 평단이 꽤 낮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 짓게요. 도미넌스거든요. 지금 제가 유일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이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보시다시피 A파 하나 주고, 자 A파 하나 주고 B파 올리고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C파에 대한 가능성이 새록새록 들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하나 내리면서 A, 둘 올리면서 B 줬고 적절한 그 기술적 반등의 범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윗꼬리 달면서 쭉 내리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좀 꾸역꾸역 올려놓기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의 좀 긍정적인 그간 많이 하락했던 것들 어느 정도 좀 그럴듯한 회복이 나오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 많이 좋지 않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만 지금 거래량만 봐도 이때 개연빔 터지고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랫꼬리 좀 달고, 이때 며칠 전에 생겼던 음봉이긴 하지만 아랫꼬리 긴 캔들 있죠. 이때 거래량이 개연빔 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에요. 저는 충분히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이 거래량,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캔들과 거래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되 좀 보수적으로 대해야 되는 현재 차트적 관점이기 때문에 좀 찐반인가라는 생각 들 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좀 물렸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탈출 가능한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탈출하면서 시드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는 제가 계속 카카오톡방 또는 텔레그램방에서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도 하시면서 같이 투자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추천도 좀 종종 하거든요. 지금 주식장으로 또 많이 넘어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도 유행하고 그런데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